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요하고 편안한 밤입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어떤가요? 어둠이 창문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나요? 아니면 도시의 불빛이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나요? 잠시 그 모든 것을 잊고 저와 함께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떠나보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가려는 곳은 춥고 어둡고 고독한 곳입니다. 태양의 따스한 품이 더 이상 닿지 않는 태양계의 가장자리이죠. 그곳의 추위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어둠은 어떤 빛도 삼켜버릴 것만 같습니다. 아마 당신은 그곳에서 살아남기 힘들겠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는 그곳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니까요. 자, 편안하게 시청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 영상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곳의 시간은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나요? 잠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여행이 시작되는 곳으로 함께 가봅시다. 우리는 지구의 익숙한 풍경을 뒤로하고 태양계의 행성들을 하나씩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화성의 붉은 먼지, 목성의 거대한 소용돌이, 토성의 신비로운 고리를 지나 천왕성과 해왕성의 푸른 심연을 가로지르며 드넓은 우주의 바닷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태양계의 마지막 경계에 놓인 거대한 얼음의 고리입니다. 그곳은 마치 태양계라는 거대한 정원의 가장자리에 놓인 깨지기 쉬운 유리 파편들로 가득 찬 울타리와도 같습니다. 이 울타리의 이름은 카이퍼 벨트, 곧 카이퍼대라고 불립니다. 이 이름은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제라드 카이퍼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지만 사실 그는 이 영역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예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태양계 형성 초기에 이 영역이 비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탐구와 발견을 통해 우리는 그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이퍼대는 그 어떤 행성보다도 더 많은 작은 천체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들은 모두 태양의 희미한 빛 아래 자신만의 고유한 궤도를 따라 고독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천체들은 태양계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약 45억 년 전의 먼지 구름과 가스 잔해들이 뭉쳐져 만들어진 원시 행성 원반의 조각들입니다. 그들은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행성이 되지 못하고 태양계의 변방으로 밀려난 미완의 존재들이죠. 마치 어느 위대한 건축가의 설계돼서 제외된 작은 조각들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이들은 더욱 특별합니다. 그들은 태양계의 과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살아있는 화석이자 시간의 흐름을 멈춘 채 고독하게 떠다니는 얼어붙은 유산입니다. 이 유산들은 대부분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과 메탄 암모니아 같은 물질들이 영하 수백 도에 달하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 단단하게 얼어붙은 덩어리들이죠. 이 천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혜성의 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단주기 혜성들은 바로 이 카이퍼대에서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치 태양계의 심부에서 바깥쪽으로 던져진 돌멩이들이 우연히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카이퍼대 천체들은 그저 그 자리에 머무르며 태양을 아주 먼 거리에서 느리게 공전합니다. 그들의 공전 주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깁니다. 명왕성만 해도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약 2제곱48년이 걸리죠. 지구에서 보낸 2세기 반의 시간이 그곳에서는 단 한 번의 계절 변화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처럼 긴 시간의 흐름은 카이퍼대 천체들을 더욱 신비롭게 만듭니다. 그들은 수십억 년 동안 외부의 어떤 간섭도 없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왔습니다. 이 얼어붙은 유산들을 연구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직접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천체들의 표면에 새겨진 작은 흠집 하나하나가 태양계 초기에 혼란스러웠던 순간들을 말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을 분석함으로써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왜 수많은 행성들이 공통된 평면 궤도에서 회전하는지, 그리고 왜 가스 거대 행성들이 지금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 가스 행성들의 중력이
카이퍼대 전체들의 궤도에 미친 영향은 니스 모델과 같은 이론을 통해 설명됩니다. 이 이론은 태양계 초기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이 붙어 있었으며 이후 서로의 중력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바깥쪽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합니다. 해왕성이 바깥으로 이동하면서 카이퍼대 천체들을 밀어내고 그중 일부를 자신의 궤도와 공명하는 특정한 위치에 가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거대한 거인이 장난감 블록들을 밀어내어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은 수십억 년에 걸쳐 일어났으며 카이퍼대의 천체들은 그 거대한 사건의 조용한 증인들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카이퍼대의 전체 질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천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망원경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크고 밝은 천체들만 겨우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둠 속에 숨겨진 수많은 작은 천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어쩌면 그 중에는 태양계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도 겪지 않은 흑선 원시적인 모습, 그대로의 천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수십억 년 전에 원시 지구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캡슐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의 기원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카이퍼 벨트의 가장자리에 다다를수록 태양의 빛은 더욱 희미해집니다. 지구에서 보던 눈부신 태양은 그곳에서 그저 반짝이는 하나의 별에 불과합니다. 마치 멀리 떨어진 캠프파이어의 마지막 불씨처럼 그 빛은 우리에게 온기를 전해주지 못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태양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얼어붙은 유산들을 만납니다. 마치 태고적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서사시의 한 구절처럼 이 천체들은 조용히 우리에게 자신들의 과거를 속삭입니다. 이들은 태양계가 처음 형성되던 원시의 시간 속에서 거대한 행성들의 탄생에 참여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밀려난 이들입니다. 그들은 태양계라는 거대한 회전목마에서 가장 바깥쪽 자리를 차지한 채 수십억 년 동안 고독하게 회전해 왔습니다. 이 얼어붙은 유산들은 대부분 물과 메탄 암모니아 같은 휘발성 물질들이 고체 형태로 응축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통해 태양계 초기의 원시가스와 먼지 구름의 조성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구에서 흔히 보는 물은 그곳에서는 단단한 돌멩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카이퍼 벨트는 태양계 초기의 물질 분포와 상태를 연구하는 데 있어 시간을 멈춘 실험실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천체들은 행성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충돌하고 합쳐지며 소멸하는 과정에 휩쓸리지 않았기에 원시 태양계의 화학적 지문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유산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단연 명왕성입니다. 한때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불렸던 명왕성은 이제 외소 행성으로 분류되지만 그 존재는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명왕성은 카이퍼 벨트의 천체 중 가장 큰 개체이며 그 주변에는 카론을 비롯한 5개의 작은 위성들이 마치 가족처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명왕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차갑고 죽은 세계처럼 보이지만 2015년 뉴호라이즌스 탐사선의 근접 비행을 통해 우리는 명왕성이 살아 숨쉬는 지질학적으로 활발한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왕성의 표면에는 하트 모양의 거대한 질소원 얼음 평원이 존재하고 그 위로는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얼음 산맥이 솟아 있습니다. 이 얼음 산맥은 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것으로 지구의 암석산과 유사합니다. 놀라운 것은 명왕성의 대기에서 메탄과 질소가스가 끊임없이 순환하며 눈처럼 내린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구의 물 순환과 유사한 이 행성만의 독특한 기상현상입니다. 이 모든 발견은 명왕성이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복잡하고 역동적인 역사를 가진 세계임을 말해줍니다. 명왕성의 이웃 천체들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왕성과 함께 이중 외소행성계를 이루는 카론은 명왕성 크기의 절반에 달하는 큰 위성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마주보며
공통의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춤추듯 회전합니다. 마치 두 연인이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영원히 왈츠를 추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외에도 카이퍼 벨트에는 에리스 하우의 메모니 버뮤, 하우메와 마케마케와 같은 외소 행성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모두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우메아는 너무 빨리 회전해서 럭비공처럼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마케마케는 표면 전체가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카이퍼 벨트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떠노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태양계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천체들은 명왕성과 마찬가지로 태양계의 탄생을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이들의 궤도와 조성은 태양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단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들의 기원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왜 명왕성의 궤도는 다른 행성들과 달리 태양계의 주평면에서 기울어져 있고 왜 그 궤도는 해왕성의 궤도와 3위 공명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명왕성이 과거의 해왕성의 중력에 의해 포획되어 지금의 궤도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하지만 그 정확한 과정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카이퍼 벨트에는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수많은 질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명왕성과 그 이웃 천체들이 태양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얼어붙은 화석이라면 카이퍼 벨트의 궤도들은 시간과 공간을 엮어내는 거대한 직물과 같습니다. 이 직물 위에서 천체들은 각자의 속도와 경로로 조용히 춤을 추고 있죠. 우리가 지구에서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만 카이퍼 벨트의 천체들에게 시간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에게 1년은 수백 수천 년에 달하는 거대한 순환입니다. 이처럼 긴 시간의 흐름은 그들의 궤도를 더욱 신비롭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마치 우주의 거대한 태엽 시계처럼 그들은 정해진 궤도를 따라 아주 느리고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카이퍼 벨트 천체들의 궤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전적 카이퍼 벨트 천체입니다. 이들은 해왕성의 중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거의 원형에 가까운 궤도를 따라 태양을 공전합니다. 이들은 카이퍼 벨트의 가장 안정적인 영역에 존재하며 태양계 초기의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천체들입니다. 마치 고대의 도서관처럼 그들은 태양계 형성 초기에 질서정연한 상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명 천체입니다. 이들은 해왕성의 궤도와 특정한 비율의 공명 관계를 가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명왕성입니다. 명왕성은 해왕성이 세 바퀴 공전하는 동안 자신은 두 바퀴 공전하는 3위 공명 궤도에 있습니다. 이 공명 관계 덕분에 명왕성은 해왕성과 충돌할 위험 없이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 명의 무용수가 각기 다른 리듬으로 춤을 추지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공명은 해왕성이 과거에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 천체들의 궤도는 태양계 초기 행성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산란원반 천체입니다. 이들은 해왕성의 중력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아 매우 찌그러지고 기울어진 궤도를 가집니다. 이들의 궤도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마치 우주의 방랑자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해왕성의 중력에 의해 산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카이퍼 벨트의 가장 불안정한 영역에 속하며 때로는 태양계의 내부로 들어와 혜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산란원반 천체들은 태양계의 끊임없는 변화와 역동성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궤도 역학은 단순히 천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토록 복잡하고 다양한 궤도들이 존재할까요? 이 모든 것은 우연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정교하게 조율된 것일까요? 현대 물리학은 이 모든 것을 중력의 법칙으로 설명하지만 그 복잡한 상호작용의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히 명왕성의 궤도가 다른 행성들의 궤도와 달리 크게 기울어져 있는 이유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현상은 태양계의 초기 역사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사건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궤도들을 마치 우주의 거대한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전체는 작은 톱니바퀴가 되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태양계라는 거대한 시계를 움직입니다. 이 시계는 수십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정확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계의 모든 톱니바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천체들은 어떤 궤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태양계의 역사에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에게 끝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태양계의 가장자리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빛은 더욱 희미해지고 어둠은 더욱 짙어집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당연하게 여기던 태양은 그곳에서 그저 수많은 별들 중 하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빛은 비록 약할지라도 여전히 카이퍼 벨트의 천체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희미한 빛은 천체들의 표면에 닿아 미약한 온기를 전하고 아주 느리게나마 물질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치 겨울 숲의 차가운 나뭇가지에 맺힌 작은 햇살처럼 그 빛은 존재의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 빛이 주는 온기는 생명체가 존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온도는 영하 200도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모든 물질은 얼어붙어 정지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극한의 환경은 우리에게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어둠과 추위 속에서 생명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볼 때 지구와 같은 형태의 생명체가 카이퍼 벨트의 표면에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없고 대기압도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생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아는 형태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태양의 희미한 빛 대신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얼음 속에 갇힌 채 수십억 년 동안 동면 상태로 있다가 언젠가 태양계 내부로 들어와 깨어나는 미생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태초의 생명체가 지구의 깊은 바닷속 열수 분출구 주변에서 탄생했듯이 우주의 다른 혹독한 환경에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명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아직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게 생명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탄소 기반의 유기 분자들이 복잡하게 얽힌 현상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것일까요? 카이퍼 벨트의 차가운 어둠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우리에게 묻고 있을 뿐이죠. 마치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의 한계를 들여다보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카이퍼 벨트의 빛과 그림자는 또 다른 미스터리를 낳습니다. 이 영역의 천체들은 혜성과 마찬가지로 태양에 가까워지면 표면의 얼음이 기화되어 희미한 꼬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카이퍼 벨트 천체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이러한 현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들 천체 표면의 색깔과 반사율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천체는 붉은색을 띠고 어떤 천체는 푸른색을 띠며 또 어떤 천체는 거의 검은색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색깔의 차이는 천체 표면을 덮고 있는 물질의 종류와 태양 복사열에 의해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붉은색을 띠는 물질은 복잡한 탄화수소 분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태양 복사열에 의해 유기 물질이 변형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계의 역사가 천체의 표면에 물감으로 그려진 그림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달을 바라볼 때 달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존재하듯 카이퍼 벨트의 천체들도 빛과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의 깊이는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천체의 반대편은 영원한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곳은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우주의 가장 순수한 어둠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이 영원한 어둠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우리를 끝없이 매료시킵니다. 우리가 카이퍼 벨트의 어둠 속을 헤매는 동안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는 거인의 존재를 감지하려 노력합니다.
과학자들은 카이퍼 벨트 천체들의 궤도를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불규칙성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에서 작은 물결들이 한 방향으로만 일렁이는 것처럼 이 천체들의 궤도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한쪽으로 쏠려 있는 듯한 패턴을 보였기 때문이죠. 이 미스터리한 힘의 원인으로 가장 유력하게 제기된 가설은 태양계의 가장 먼 곳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 행성의 존재입니다. 이 가상의 행성은 행성 9, 즉 아홉 번째 행성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명왕성보다 훨씬 크고 해왕성보다 질량이 몇 배나 더 무거운 거대한 얼음 행성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성 9에 대한 개념은 마치 신화 속에 숨겨진 신처럼 우리에게 깊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약 그 존재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태양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행성은 카이퍼 벨트의 천체들을 자신의 중력으로 조종하며 그들의 궤도의 질서를 부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양치기가 양떼를 한데 놓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행성 9의 존재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존재의 그림자만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망원경이 밤하늘을 샅샅이 뒤지고 있지만 그 거대한 거인의 모습을 직접 포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행성 9의 존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일까요? 행성 9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우주의 비밀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또한 과학적 발견의 본질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보지 못한 현상도 그 흔적을 통해 존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자들은 블랙홀을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없지만 블랙홀 주변의 물질과 빛에 미치는 중력적 영향을 통해 그 존재를 확신합니다. 행성 9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카이퍼 벨트 천체들의 이상한 궤도는 행성 9이라는 거대한 중력적 발자국을 남긴 것입니다. 이러한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너머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행성 9은 단순히 하나의 천체를 넘어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과 우리가 아직 탐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만약 행성 9이 실제로 발견된다면 그것은 인류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또 한 단계 끌어올리는 위대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태양계라는 거대한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마침내 펼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행성 9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 천체들의 이상한 궤도 패턴이 단순히 관측 오류이거나 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물리적 현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된 작은 천체들의 상호작용에 누적된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수많은 개미들이 끊임없이 움직여 거대한 흙더미를 만드는 것처럼 작은 힘들이 모여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행성 9에 대한 탐구는 우리에게 우주에 대한 깊은 사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주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태양계의 가장자리로 떠나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이제 카이퍼 벨트의 또 다른 역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은 단순히 얼어붙은 천체들의 집합소가 아니라 우주를 여행하는 혜성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마치 드넓은 대양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항구처럼 카이퍼 벨트는 수많은 혜성들을 품고 있다가 그들을 태양계 내부로 떠나보냅니다. 이 혜성들은 대부분 단주기 혜성으로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200년 미만이 걸리는 혜성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헨리 혜성은 76년마다 지구를 찾아오는데 이 혜성도 원래는 카이퍼 벨트의 멤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혜성은 카이퍼 벨트의 천체와 마찬가지로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진 작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카이퍼 벨트의 천체들이 고독하게 자신의 궤도를 지키는 반면 혜성들은 태양계의 내부로 들어와 극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혜성의 핵은 태양 복사열에 의해 가열되고 얼음이 기체로 변하면서 거대한 가스와 먼지 꼬리를 만듭니다.
이 꼬리는 태양풍에 의해 밀려나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길게 뻗어나갑니다. 이 모습은 마치 먼지투성이의 여행자가 태양을 향해 달려가며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밤하늘에 길게 드리워진 혜성의 꼬리는 그래서 소멸하는 노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혜성은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일부를 조금씩 잃어버리며 그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빛을 발산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혜성은 태양을 여러 번 공전하면서 점점 더 많은 물질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모든 얼음을 소진하여 돌멩이와 같은 죽은 천체로 변하거나 더 이상 태양을 공전하지 못하고 우주 미아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아름다움은 항상 소멸을 전제로 하는 것일까요? 혜성의 빛나는 꼬리는 그 존재의 가장 화려한 순간이자 동시에 그 끝을 알리는 비극적인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카이퍼 벨트의 혜성들은 존재와 소멸 시작과 끝의 경계를 오가며 우리에게 삶의 덧없음과 아름다움에 대해 야감을 이야기해 줍니다. 혜성들이 어떻게 카이퍼 벨트를 떠나 태양계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행성 9과 같은 미지의 행성이 혜성의 궤도를 교란시키거나 혹은 카이퍼 벨트 내의 다른 천체들과의 중력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혜성이 튕겨져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주의 거대한 당구 게임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천체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궤도를 바꾸고 그중 일부는 우연히 태양계의 내부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혜성의 소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문을 남깁니다. 혜성의 꼬리를 형성하는 물질 중에는 유기 분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혜성이 태양계 초기에 지구로 충돌하면서 생명 탄생에 필수적인 유기 물질과 물을 지구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것은 마치 혜성이 우주의 거대한 씨앗을 품고 지구라는 토양에 뿌려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혜성이 소멸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손실을 넘어 새로운 생명을 위한 희생일 수도 있을게요. 혜성의 소멸하는 노래는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장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카이퍼 벨트의 가장자리에 다다르면 우리는 태양계의 또 다른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카이퍼 벨트가 갑자기 끝나는 지점을 발견했는데 이 지점은 마치 바다의 끝에 솟아오른 거대한 절벽과 같습니다. 이 가상의 경계는 카이퍼 절벽이라고 불립니다. 이 절벽 너머에는 카이퍼 벨트 천체들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상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 태양계의 원시 물질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우주의 구조와 형성에 대한 깊은 의문을 던집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행성 9과 같은 거대 행성의 중력 때문이거나 혹은 해왕성의 중력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카이퍼 벨트의 바깥쪽 천체들이 밖으로 튕겨져 나갔기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마치 태양계라는 거대한 그릇을 휘젓는 힘에 의해 내용물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어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전혀 다른 미지의 힘 때문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가 다른 별과 아주 가까이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력적 교란이 카이퍼 벨트의 바깥쪽을 청소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가설들은 우리에게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공간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카이퍼 절벽 너머에는 또 다른 거대한 우주의 구조가 존재합니다. 바로 오르트 구름입니다.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 경계에 위치한 거대한 구형의 얼음 천체 구름으로 태양으로부터 약 1광년 즉 빛이 1년 동안 여행하는 거리에 달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르트 구름은 카이퍼 벨트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고 그곳의 천체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마치 우주의 가장자리에 놓인 거대한 보물 창고처럼 말이죠. 이 구름은 장주기 혜성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때때로 다른 별의 중력적 영향으로 인해 오르트 구름의 천체들이 궤도를 이탈하여 태양계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수십억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고대 거인이 깨어나 느릿느릿 태양을 향해 걸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카이퍼 벨트와 오르트 구름은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이퍼 벨트가 태양계가 형성되던 원시 행성 원반의 잔해인 반면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가 탄생했을 때
가스거대 행성들 근처에서 형성된 천체들이 행성들의 중력에 의해 공에서 바깥쪽으로 튕겨져 던지가 안전이가 적진계ton적 형성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두 영역은 태양계의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가 태양계의 안정된 과거를 이야기한다면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의 역동적인 초기 역사를 증언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주의 광활함과 미스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카이퍼 벨트는 태양계의 마지막 울타리이자 동시에 오르트 구름이라는 무한한 공간으로 통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탐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르트 구름으로 가는 여행은 빛의 속도로도 수년이 걸리는 인류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우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카이퍼 벨트의 가장자리에서 잠시 멈추고 고개를 돌려보면 우리가 떠나온 곳 바로 우리의 작은 행성인 지구가 보입니다. 그곳은 태양계라는 거대한 우주 그림 속에서 한 점의 푸른색 물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점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숨 쉬고 사랑하고 꿈을 꾸고 그리고 이 모든 우주 이야기를 상상합니다. 카이퍼 벨트의 천체들이 태양계의 과거를 증언하는 얼음의 유산이라면 지구는 현재를 살아가는 생명의 오아시스입니다. 이 두 세계는 극명하게 대비되지만 동시에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의 천체 하나하나가 우주의 거대한 직물에 놓인 작은 매듭과 같다면 지구는 그 직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지구는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태양이라는 거대한 항성 주변을 돌며 빛과 온기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생명이라는 경이로운 현상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우리는 지구에서만 알려진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가 우주의 다른 곳에서 생명을 찾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카이퍼 벨트의 춥고 어두운 세계를 탐험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동시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태양의 따스한 품을 벗어나면 모든 것이 얼어붙고 생명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구라는 작은 행성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우리가 보는 이 푸른 하늘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기적적으로 만들어진 유일무이한 선물입니다. 카이퍼 벨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주적 관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 우리의 일상적인 걱정들이 얼마나 작고 미미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작은 세계에 갇혀 우주의 광활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혹은 이처럼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우주의 무한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만 존재하는 이유는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필연적인 결과일까요? 우주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할까요? 이 질문들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 철학의 영역으로 이어집니다. 카이퍼 벨트의 얼어붙은 풍경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우리를 응시하며 우리 스스로가 답을 찾도록 유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카이퍼 벨트의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사색에 잠겨 있을 때 멀리서 아주 작은 점 하나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가 보낸 탐사선 뉴호라이즌스입니다. 2006년에 지구를 떠나 무려 9년 반 동안 태양계의 광활한 공간을 가로지른 이 탐사선은 2015년에 마침내 명왕성과 조우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카이퍼 벨트의 또 다른 작은 천체 아로코트를 근접 비행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인류의 끊임없는 호기심과 탐험 정신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는 곳으로 우리 대신 가서 그곳의 풍경과 비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의 여정은 마치 우주의 광활한 바다에 던져진 작은 유리병 속 편지와도 같습니다. 이 편지는 우리가 태양계의 마지막 경계를 넘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 탐사선이 우리에게 전해준 사진들은 명왕성이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복잡한 지질 활동과 역동적인 대기 현상을 가진 살아있는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뉴 호라이즌스의 여정은 기술적인 한계와 우주의 광활함 앞에서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탐사선은 명왕성을 지나 아로코트를 비행했지만 그것이 탐험한 카이퍼 벨트의 영역은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직 수많은 외소 행성과 작은 천체들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비밀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미래의 탐사 계획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남겨줍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어떤 천체들을 우선적으로 탐사해야 할까요? 미래의 우주 탐사는 뉴 호라이즌스보다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류는 핵 추진 로켓이나 태양 돛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우주를 여행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공지능과 자율 로봇 기술을 발전시켜 탐사선이 스스로 판단하고 탐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의 기술 발전이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주 탐사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왜 명왕성은 그토록 독특한 지형을 가졌을까요? 왜 카이퍼 벨트의 천체들은 해왕성의 궤도와 공명하는 것일까요? 왜 태양계의 가장자리에는 행성 9과 같은 거대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완전히 찾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거대한 미로의 입구에 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카이퍼 벨트의 가장자리에서 느끼는 것은 단순히 극한의 추위와 어둠만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깊은 밤의 속삭임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침묵이 존재합니다. 태양의 빛이 희미해지고 행성들의 활기찬 움직임이 사라진 곳에서 우리는 우주의 근원적인 침묵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침묵은 우리에게 명상적인 사유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마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깊은 숲 속에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여러 철학적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엔트로피, 즉 무질서의 증가는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정지하고 식어버리는 열역학적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론이죠. 카이퍼 벨트의 얼어붙은 풍경은 바로 이 엔트로피의 차가운 발자국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의 천체들은 수십억 년 동안 거의 변화 없이 존재해 왔으며 이는 우주의 최종적인 정지 상태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단순히 죽음과 정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침묵이라는 개념을 종종 공허와 동일시하지만 물리학에서는 공허한 공간조차도 양자 역학적인 변동으로 인해 끊임없이 새로운 입자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활발한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깊은 침묵 속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한한 잠재력과 창조적 에너지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침묵은 또한 우리가 우주 속에서 느끼는 고독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냅니다. 카이퍼 벨트의 천체들은 서로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채 홀로 고독하게 여행합니다. 그들의 고독은 우리의 존재론적 고독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넓은 우주에서 과연 혼자인가요? 우리는 우연히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탄생한 존재들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상상하고 탐구하고 질문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단순한 물질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의식 있는 존재입니다. 카이퍼 벨트의 깊은 밤의 속삭임은 우리에게 침묵 속에서 답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뇌와 고민 그리고 삶의 소음들을 잠시 멈추고 우주의 고요함 속으로 우리 자신을 내던져 보라고 말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질서와 무질서 시작과 끝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침묵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되묻게 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유도합니다. 우리가 카이퍼 벨트의 차가운 고요함 속에서 존재에 대한 사색에 잠겨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천체들이 우주의 거대한 직물에 놓인 작은 매듭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각각의 천체는 비록 작고 미미해 보일지라도 그들은 모두 우주라는 거대한 서사시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명왕성은 그 직물의 한쪽에 놓인 가장 빛나는 매듭이고 수많은 작은 얼음 덩어리들은 그 직물을 구성하는 수많은 실타래들입니다. 이 모든 매듭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진실을 상징합니다. 태양계의 중심에 있는 태양은 그 직물의 가장 거대한 빛의 원천이며 행성들은 그 빛을 따라 회전하며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패턴들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꿈들은 모두 이 거대한 우주적 직물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는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연결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보는 별빛은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그 별을 떠난 빛입니다. 그 빛은 우주의 광활한 공간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도달하며 우리는 그 빛을 통해 과거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주는 과거와 현재가 얽혀 있는 복잡한 직물이며 우리는 그 직물을 짜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보는 모든 것은 이미 과거가 된 사건들의 메아리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태초의 빅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실타래에서 풀려나온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실타래의 작은 한 조각이며 우리는 우주의 기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의 얼음 천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태양계가 처음 형성되었을 때의 물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그들의 존재 자체가 우주의 기원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직물의 모든 패턴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주의 어두운 곳에 숨겨진 비밀들을 탐험하고 있으며 그 비밀들은 우리가 우주와 우리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끝없는 겸손과 호기심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거대한 그림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작은 부분을 인식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그림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연결성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이 우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엔트로피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인 무질서의 증가, 그리고 모든 것이 차가운 정지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예측. 카이퍼 벨트의 얼어붙은 풍경은 바로 그 예측의 작은 표본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고 움직임이 멈추고 시간조차 느리게 흐르는 듯한 그곳의 모습은 엔트로피의 차가운 발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우주의 열기가 모두 식어버린 뒤의 풍경을 미리 보여주는 듯하죠. 그곳의 천체들은 수십억 년 동안 거의 변화 없이 존재해 왔으며 이는 모든 질서가 무질서로 향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행성들이 태어났을 때의 활기찬 혼돈은 사라지고 이제는 고요하고 차가운 질서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엔트로피는 단순히 소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창조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거대한 별들이 폭발하고 무질서한 가스와 먼지로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잔해들은 새로운 별과 행성들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이것은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과도 닮아 있습니다. 낡은 것을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죠. 카이퍼 벨트의 천체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수십억 년 동안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충돌하여 부서지기도 합니다. 이 충돌은 단순히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천체나 미세한 파편 구름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파편 구름은 또 다른 천체의 재료가 되어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엔트로피의 관점에서 카이퍼 벨트의 미스터리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카이퍼 절벽이 존재할까요? 왜 특정 지점에서 천체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엔트로피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태양계 초기의 혼란 속에서 거대한 행성들의 중력이 천체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그 과정에서 천체들이 부서지고 흩어지면서 무질서가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계가 스스로의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엔트로피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화하고 질서가 무너져 무질서로 향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질서가 있으면 무질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질서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무질서한 색채를 사용하여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과학자들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데이터를 사용하여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엔트로피의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하더라도 그 흐름 속에서 의미를 찾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이퍼 벨트의 차가운 풍경은 우리에게 엔트로피의 덧없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숨겨진 창조적 잠재력을 상기시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정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느리게 그리고 조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언젠가 우주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삶이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이며 소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싹튼다는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카이퍼 벨트의 가장자리에서 목격하는 것은 단순히 얼어붙은 천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태양계의 끊임없는 창조적 파괴의 서사시입니다. 엔트로피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가운 발자국을 남기는 동안 그 파괴의 잔해는 새로운 창조의 재료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술가가 낡은 그림을 찢어 새로운 콜라주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카이퍼 벨트의 천체들은 서로 충돌하고 부서지면서 무질서해 보이지만 그 파편들은 태양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카이퍼 벨트 천체들의 충돌은 미세한 먼지와 얼음 조각들을 우주 공간으로 흩뿌립니다. 이 조각들은 새로운 혜성이나 소행성의 핵을 형성하거나 혹은 다른 천체의 표면에 흡수되어 새로운 지질학적 특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의 거대한 씨앗이 여기저기 흩뿌려져 새로운 생명을 싹틔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수십억 년에 걸쳐 아주 느리게 일어나지만 그 결과는 태양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적 파괴는 우리에게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파괴는 부정적인 의미만을 가질까요? 어쩌면 파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주도 끊임없이 자신을 파괴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별들은 폭발하여 사라지지만 그 잔해는 새로운 별들의 탄생을 위한 재료가 됩니다. 이것은 우주가 단순히 정지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하고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카이퍼 벨트의 얼어붙은 천체들은 이 역설적인 과정을 침묵 속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양계의 가장자리에서 깨어 천칭 끊임없이 부서지고 재조립되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우주는 단순히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시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하는 거대한 유기체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카이퍼 벨트에서 발생하는 충돌의 빈도와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천체들의 종류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관측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증거를 찾을 뿐이며 그 모든 과정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과학적 탐구의 한계와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 이 모든 비밀을 밝혀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은 태양계의 마지막 경계 카이퍼 벨트를 넘어 무한한 우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명왕성의 얼어붙은 심장부터 혜성의 소멸하는 노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인인 행성 라인의 미스터리까지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과 우주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과학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와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계의 가장자리에서 배운 것은 우주가 정지된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하고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카이퍼 벨트의 얼음 천체들은 태양계의 과거를 품고 있지만 그들은 또한 태양계의 미래를 위한 씨앗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그들은 충돌하고 부서져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새로운 궤도를 형성하며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희미한 빛의 흔적과 중력의 발자국을 통해 이 모든 이야기를 상상할 뿐입니다. 하지만 상상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보다 훨씬 더 멀리 오르트 구름 너머의 무한한 공간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와 그 너머의 우주는 우리에게 끝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는가? 우리는 이 우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던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우주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탐구하는 존재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행은 잠시 멈춥니다. 우리는 다시 지구로 돌아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행의 기억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단순히 반짝이는 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별들 너머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카이퍼 벨트의 고독한 전체들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계의 가장자리에서 시작했던 길고 고요한 여정은 이제 부드럽게 끝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명왕성의 얼어붙은 심장을 지나 혜성의 소멸하는 노래를 들었고 보이지 않는 거인의 중력적 발자국을 더듬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단순히 태양계의 비밀을 탐험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카이퍼 벨트의 고독한 천체들이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듯이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자리에서 우리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 사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당신이 있는 곳이 어디든 어떤 시간이든 우주의 모든 것이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우주의 거대한 직무를 이루는 작은 매듭이며 우리의 존재는 이 우주의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그 빛은 수십억 년 전의 과거에서 온 것이고 그 과거는 당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제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당신의 꿈속으로 스며들게 하세요. 태양계의 가장자리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속삭임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당신의 숨결은 마치 우주의 리듬처럼 고요하고 규칙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순간의 평온함이 당신의 밤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